그러니까 내가 유주택자여도 청약통장 없어도 지금 당장 보고 난 안 되네 하고 그냥 신경 끄지 마시란 얘기예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상단을 제한하지 말라고요.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청약이죠. 그래서 청약으로 우리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, 앞으로 새 아파트를 사는 이 청약 시장은 3기 신도시가 계속 주도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. 신도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이상 계속 이 3기 신도시가 메인 뉴스에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은데요. 3기 신도시에 당첨받으시고 싶어서 좀 굉장히 노력하시고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, 유주택자라서 또는 청약통장이 없어서 또는 이제 잔금이라든지 중도금 뭐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 이 3기 신도시에 주목을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마침 내일이 되면 또 4차 사전청약의 모집 공고가 뜰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차근차근 3기 신도시도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3기 신도시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, 30만 평에서 거의 100만 평이 되는 그런 대규모 택지들을 공급하겠다. 3기 신도시라고 하고요. 3기 신도시가 있으면 뭐 1기, 2기 신도시도 있겠죠. 이게 아주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면, 자,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우선 여기 초록색 고양 일산, 부천 중동, 그 다음에 뭐 군포 삼본, 안양 평촌, 성남, 분당 뭐 이런 곳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입니다. 맨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용 그 공약으로 내세웠었죠.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참모가 한 150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걸 어정쩡하니까 한 200만 호 하자 이렇게 한번 질렀던 겁니다. 질렀는데 때마침 이제 그 88 올림픽 다가오면서 투기 수요가 폭등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이랑 전세값이 미친듯이 오르니까 이제 안 그래도 공급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노무현 당시에 지어냈던 아파트들이에요. 자, 여기 요렇게 회색, 여기를 보시면 요 가운데 지나가는 게 한강이고요. 이 회색이 이제 서울이죠.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보통 시청역을 기점으로 하거든요. 시청역에다가 콤파스 딱 찍고 20km 지점 이렇게 동그랗게 뺑 돌린 게 우리가 외곽순환도로, 그리고 40km 지점 뺑 돌린 게 요게 제2외곽순환도로예요. 제2외곽순환도로는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. 뭐 일부 구간 개통을 하고 있죠.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외곽순환도로 바깥은 다 망한다, 무조건 서울이거나 이 외곽순환도로 안쪽 이런 데를 보자고 했었어요. 그리고 다시 또 그런 시대가 오겠죠.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계속 돌고 돌아요. 막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고 광기에 취해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 부정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면 더 이상 돌이켜보지 않거든요. 지금은 지방이 돈이다, 지방으로 가라 또 이러고 있지만 이 트렌드가 끝나는 순간 이제는 원래 지방은 사는 게 아니다, 뭐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거예요. 근데 이 외곽순환도로 기점으로 한 요 위치쯤에 요 초록 색깔들, 분당, 삼본, 평촌, 부천 중동, 고양 일산, 이게 1기 신도시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 안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, 여기까지 또 지하철이라든지 뭐 일산 같은 데는 3호선 연장했고, 성남도 마찬가지로 신분당선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평촌이나 이런 데도 4호선 지나가고,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좋고 도로도 굉장히 확장을 잘 해가지고 쓸만한 도시가 됐었고,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웬만한 지역 뺨칠 정도로 이곳들이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서브프라임 때 한번 집값이 꺾이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제 뭐 건설 능력이 없는데 한 번에 200만 호를 갑자기 막 지어대다 보니까 자재파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. 뭐 지을 사람도 없고 인력파동도 일어나고 자재파동도 일어나면서 지을 때 이제 모래 같은 것도 이제 그 강모래를 퍼다가 써야 되는데 바다모래 퍼다 쓰고 그걸 뭐 제대로 세척도 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굉장히 심했고, 또 이제 다시 부시고 짓자니 이제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천정이 무너져 내린다든가, 벽을 뜯어봤더니 뭐 쓰레기가 가득하기도 하고, 또 워낙에 단열도 안 되고 좀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다 보니 이제 인기가 많이 식는 거죠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, 당시에 이제 여기로는 어떻게 수요가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2기 신도시를 지었어요. 2기 신도시는 이제 요 운정, 김포 한강, 검단, 요 황토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황토색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외곽순환도로 20km를 좀 벗어나 있죠. 그래서 한 30km에서 거의 40km 되는 요 정도 구간에다가 분포를 시킨 게 2기 신도시예요. 2기 신도시는 사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시작은 했는데 이게 뭐 작동을 하기도 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집값은 알아서 잡혔고요. 근데 이제 너무 멀죠. 20km가 솔직히 서울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뭐 서울로 진입하고 사람들 몰려있는 곳에, 일자리 몰려있는 곳에 진입하기 좋은 곳인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는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어가지고 뭐 미분양의 무덤이다 뭐 이럴 정도였고, 그 다음에 교통도 뭐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약속했던 교통시설들이 안 들어온 곳들도 있고, 뭐 위례도 그렇고 분담금은 다 아파트 살 때 돈에다가 이제 녹여서 내거든요. 근데
교통분담금은 냈는데 교통 환경이 여직도 좋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미분양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한번 집값이 폭등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서 집을 만들겠다 했던 게 3기 신도시죠. 3기 신도시는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 이런 부천 대장, 인천 계양, 고양 창릉, 왕숙, 하남 교산, 과천 뭐 이런 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들어와 있고 1기 신도시보다도 더 서울에 가까워요.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교통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출퇴근하기 쉽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 여기 GTX A 노선, B 노선, C노선 이렇게 GTX들로 연결이 되고 또 특정 지역들은 지하철도 연결이 되게끔 해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서울의 접근성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거리 자체도 굉장히 서울에 아주 가까운 1기 신도시보다도 가까운 입지에 만들어주겠다. 이게 3기 신도시입니다. 내세우는 게 딱 요 3개죠. 6개를 내세웠지만 뭐 보육은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 있다 이 정도고 뭐 디자인 도시, 뭐 스마트 도시 이런 거는 좀 거의 필요 없는 거고요. 실제적으로 서울까지 도심까지 도심이라고 하면 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도심, 부도심 뭐 이렇게 있는데 도심을 얘기할 때는 서울에서는 종로 광화문 일대를 얘기합니다. 까지 30분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주겠다. 그 다음에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싸게 해주겠다. 일자리를 넣어주겠다. 이게 이제 3기 신도시의 핵심입니다. 1기, 2기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잠만 자는 도시다. 그래서 전혀 쓸모가 없다. 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겠다.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2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이에요. 자족용지라는 게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요만큼 있었던 걸 지금 이만큼으로 늘렸다는 거예요. 거의 몇 배가 늘었죠. 엄청 많이 늘었어요.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많이 넣어주겠다. 그래서 일자리도 있고 서울의 교통도 좋고 집값은 싸게 공급하고 그러면서도 신도시의 편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. 이게 3기 신도시의 핵심입니다. 사전 청약 올해 분량에서는 1차, 2차, 3차가 끝났고 이제 4차 요 하늘색들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고양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동작구 수방사 뭐 그 다음에 성남 금토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이 이제 4차에 이제 곧 공고가 되고 내년에 사전 청약이 있을 예정입니다.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우선 단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깜깜이다. 이제 사전 청약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목매시는 분들도 요건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세요. 우선 이게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얼마에 분양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일자리는 뭐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사전 청약의 가장 단점이에요. 이게 뭐 땅도 보상 안 하고 제대로 된 땅값도 안 나왔는데 지금 깜깜이로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토지 보상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.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니네가 수용해 가서 우린 쫓겨나고 너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면 취소될 수도 있고요. 뭐 하남 간북지구 같은 데도 옛날에 그렇게 취소가 됐죠. 그리고 이제 땅을 파보면 뭐 문화재가 나와요. 특히 하남 가밀지구 이런 데는 2기 신도시 지금 십몇 년 됐는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. 그런 데가 마찬가지죠. 땅을 파면 막 백제 이런 데 위례가 옛날에 그 백제 도성이었잖아요. 도읍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땅을 이제 원래 포크레인 이렇게 삽으로 파던 걸 이제 붓으로 파야 돼요. 그럼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다. 내가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. 집을 샀다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기다렸는데 전세로 내가 십몇 년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하려고 했더니 뭐 맹꽁이가 나왔다든지 뭐 이러면 또 하염없이 늦어집니다. 그리고 교통시설도 마찬가지죠. 금방 우리가 뭐 서울에 3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걸 금방 해주겠다라고 공언은 하고 공약은 하지만 그건 말에 지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땅이라는 건 파봐야 돼요. 가다가 이제 뭐 안반 지질 같은 데가 나오면 그 파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일 뿐 지하철 같은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 같은 데도 원래 3호선이 연장된다 그러다가 또 3호선은 아니고 뭐 도시철도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위례 트램 같은 것도 뭐 트램 언제 뭐 해주겠다고 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도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. 판교처럼 잘 돼가지고 또는 마곡 신도시처럼 아주 잘 돼가지고 좋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대박이죠. 그러면 아주 이제 그 청약받은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행복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족용지는 뭐가 들어오냐면요. 뭐 쇼핑센터 같은 거, 아울렛 같은 거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또 뭐
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죠. 아파트형 공장,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으면 좋겠지만 텅텅 비어 있는 거 많아요.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잘 되려면 첫 번째로는 지하철이 있어야 됩니다. 지하철 없는 다산 지금지구 같은데 지하철 없는데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.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은 주차시설이 넉넉지가 않아요. 거의 그냥 호실마다 사장님 한 명만 차 끌고 올 수 있다. 그럼 나머지는 대중교통으로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아파트형 공장은 잘 안 됩니다. 직원들이 오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잘 되는 데가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잖아요. 더블 역세권에 거기는 직원들이 오기가 굉장히 서울이기도 하고 대중교통 뭐 버스 지하철 다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은 뭐 서부간선도로 타고 오기도 딱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잘 되려면 지하철이 있어야 되는데 자정용지 자체를 저렇게 늘려놨다고 해도 직원들이 오기가 좀 불편하다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분양가도 지금 현재로서 예상치만 나오는 것 뿐이지 본청약이 가서 2년 후 3년 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싸질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. 물론 너무 많이 비싸게 하면 여론 반발이 심할 테니까 처음에 공고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 여하튼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뭐 2번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런데 또 GTX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GTX만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좀 이게 우려스러운 게 GTX가 좀 애매해요. 지하철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좋은 게 아닌 게 경기도 여주에도 지하철이 이제 들어갔죠. 근데 여주가 지하철 들어갔다고 서울 출퇴근을 할 만한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. 왔다 갔다 해보면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여행용으로 기차 타듯이 간다, 뭐 무궁화호 타고 가듯이 간다 이런 느낌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생긴다고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. 이거 좀 거의 어려워요. 그리고 뭐 KTX처럼 빠르다 하더라도 뭐 천안 같은 곳에 천안에 있는 분이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잖아요. 뭐 고위 직군에 있거나 좀 고액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공무원분이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거기를 출퇴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GTX가 빠르다곤 하나 일단 요금 부담이 상당하고 또 그리고 배차 간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파주까지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8,000원 그 다음에 개통됐을 때 기준으로 한 12,000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과연 온당하며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용이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퀘스천 마크가 있고 옛날에 한때 그 경전철의 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. 지자체마다 우리 경전철 한다 경전철 역 들어오는 데는 막 폭등하고 했는데 지금 경전철 다 뭐 폐쇄하고 없애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언제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. 이런 거는 염두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사전청약 당첨되고 또 입주까지 다 해도 한동안은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. 그러면 뭐 남양주 왕숙 같은데 이런 데선 대중교통이 만약에 좀 늦어버리면 서울역까지 출퇴근하는데 거의 2시간 걸려요. 출근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려요. 그러면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하고 청약을 넣으시는 건 좋은데 염두를 하고 넣으셔야 된다. 그 다음에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이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. 이제 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너무 많이 또 배정을 해놨는데 좀 쓸모없게 지은 거 아니냐. 제일 커봤자 25평이고 너무 작은 건 뭐 방 하나 뭐 잃어버리니까 이걸 과연 애를 낳고 애를 키우란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당첨이 돼서 좀 차익을 돈을 벌어도 뭐 많으면 한 50%까지 정부에서 떼어가겠다는 거예요. 그 허그랑 이걸 좀 나누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신혼희망타운이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무늬만자족 아까 깜깜이 사전청약에 좀 연장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 들어올지를 잘 몰라요. 그냥 여기는 자정용지에서 뭐 일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아무거나 넣자 이건데 판교라든지 이런 데는 기업 유치하려고 땅값도 굉장히 싸게 해주고 좀 이랬거든요.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럴 만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고 이 단점들을 조금씩 반박을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다른 신도시들 대비 굉장히 가깝습니다.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대중교통, 도로 이런 것도 결국엔 확충이 될 거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오른다. 그 와중에 좀 신도시, 평평하고 좀 잘 가꿔진 곳에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새 아파트 공급되는 걸로는 3기 신도시가 가장 좋을 거기 때문에 뭐 그닥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. 다만 이제 내가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.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많이 안 하시는데 지금 대출이 70%나 나와요.
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도 잘 받고, 그 다음에 50%를 정부가 나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당장 가능성이 아예 떨어지는데 그냥 일반 공급에서 제일 인기 있는 평수를 하겠다, 제일 인기 있는 단지를 하겠다, 이거는 욕심일 수 있으니까 당장 내가 벌 수 있다면 50%를 뛴다 하더라도 신혼희망타운도 넣어보는 게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물론 계산기 두드려 봐서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남들이 얼마 벌어가는 거는 신경을 끄자고요.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청약통장 없으셔도, 돈도 없으셔도, 또는 유주택자여도 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엄청난 규모예요. 이 규모 자체가 굉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이 부동산판을 주도해 나갈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주변 도시의 폭락과 폭등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멀잖아요.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제일 가깝고, 그 다음에 1기, 그 다음에 2기예요. 그러면 2기가 지금 이 부동산의 어떤 광기가 사라지고 그게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3기 신도시 더 좋은 것에 더 싸게 더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요.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?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3기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중에 자정용지에 좀 좋은 기업들을 잘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, 그러면 그 주변 집값들까지 뛰거든요. 예를 들어 마곡 신도시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강서구에 있는 빌라들까지도 같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3기 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가 내가 꼭 거기 당첨을 안 받아도, 내가 꼭 거기에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토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주변 지역의 아파트, 이미 분양되었고 좀 구축인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신축들 따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심지어 빌라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도 우리가 여러 투자 수단들을,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. 이 시장을 리드하는 이런 대형 신도시들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긴 시간. 앞으로 3기 신도시, 지금 2기 신도시도 안 끝났어요. 3기 신도시도 10몇 년 갈지 모릅니다. 그 중에 과연 계속 화랑이고 계속 호황일까요? 분명히 안 좋은 시기를 거치게 될 거예요. 조정장이든 폭락장이든을 거치게 될 겁니다. 그때 어떻게 되죠? 마곡 어땠어요? 마곡 같은데 분양가 한 3억 8천, 4억 2천? 뭐 요 사이 정도 했을 거예요. 지금 15억 넘잖아요. 이제 20억 가려나? 제가 최근에 몇 달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5억까지도 그냥 갔거든요. 근데 마곡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. 미분양이었고 선착순이었어요. 선착순으로 그냥 저 거기 살래요? 찜하고 그냥 수의계약 하듯이 하는 거예요. 미분양 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지금 계약금 막 20% 내라 그러는 청약이 되게 많아졌고 싸야 10%인데 미분양 나는 그런 시장일 때는요 계약금 5%까지 떨어져요. 계약금만 있으면 집 사는 거예요. 중도금 대출 다 나오고, 중도금 무이자로 해주고요, 대출도 거의 다 나와요. 거기다가 마곡 신도시 받으신 분들 어떻게 됐죠? 유주택자도 다 받았잖아요. 청약통장 없는 사람 그냥 오늘 만들어가지고 해도 다 받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유주택자여도 청약통장 없어도 지금 당장 보고 난 안 되네 하고 그냥 신경 끄지 마시란 얘기예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상단을 제한하지 말라고요. 내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레짐작으로 난 안 돼,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내 상단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저거 언젠간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내가 매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, 유주택자여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. 심지어 마곡은 마곡 분양받은 사람들 양도세 면제해 줬잖아요. 10억을 벌었든 20억을 벌었든 양도세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.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있든 없든, 또는 청약통장이 있든 없든, 유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일단은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테크가 있잖아요. 파생되는 기회들.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? 신도시 지어질 때마다 상가는 과잉 공급되고 그 상가들이 폭락장으로 떨어지다가 또 너무 과하게 폭락한 경우엔 우리가 줍줍할 수 있잖아요. 싸게 경매로 사와서. 그렇게 과하게 떨어지잖아요? 그럼 대출이 거의 다 나와요. 그러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상가를 사고 사자마자 플러스 피, 보증금 받으면 내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생기거든요. 거기다가 다달이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나도 남아요. 그리고 그거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제값 받고 팔면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죠. 그 다음에 뭐 미분양이 오든 어쨌든 안 좋을 때 마이너스 P까지 뜬다면 우리가 또 마이너스 P 주고 사면 되죠. 그리고 그 주변, 신도시 주변, 그 주변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. 신도시에 그 수용당하시는 분들은 헐값에 수용당하잖아요. 뭐 공시지가의 150% 뭐 이런 식으로 헐값에 수용당하고, 요새 뭐 시세에 맞춰서 준다고 뭐 노력은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수용을 해가거든요. 근데 이 신도시 주변 땅값은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죠. 그 주변 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신도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를 줄 것인가, 교통시설은 어떻게 확충이 될 것이며,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며,
언제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주시하라는 거예요. 문화재가 발굴이 되는지 안 되는지, 맹꽁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,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에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. 오늘도 긴 시간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 생각을 나눠봤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투자하려는 분들은 잘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4차 사전청약 공고 올라올 거예요. 그거 보시고 여기에 지원하실 분들은 일단 지원하세요. 무주택자라면 그냥 일단 지원하셔서 뭐 오래 걸리건 말건 내가 보험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. 사전청약이 좋은 게 내가 이걸 하고 있다가 포기를 해도 내 사전청약이 없어지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. 포기를 해도 다른 거에 또 지원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넣어서 무주택자라면 기회를 잡아보시고 유주택자거나 돈이 너무 없거나 청약 통장이 없으시면 공부만 쭉 해놓으시다가 나중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잡아야죠. 기회가 와도 공부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. 항상 준비된 사람이 돼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